지금부터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 대한 대학 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먼저 좀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요. 박근혜 정부는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 정원 축소와 또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대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누어서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정책을 계획했고 1주기 평가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정책을 이어받아 2주기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계획안을 제시하고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는 교육부가 정한 평가위원들이 모든 대학에 대한 동일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등급에 따라 대학별 정원 감축 비율을 정하고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급기야는 퇴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통해 목표보다 4,000명 많은 44,000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했다고 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정원을 감축했더라도 대학 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1주기 대학 평가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효과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음세상은 대학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경험한 교수님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대학 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또 현재 추진 중인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얼마나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대학 교육이 개선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될 시급한 대학 교육 정책이 무엇인지도 조사했습니다. 본 설문은 한국 사립대학 교수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한국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했고 또 저희 단체 소속 이메일 서비스를 받아보는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총 511명의 교수님이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담은 회견문을 저희 단체 김성수 정책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한 1주기 대학 구조 개혁 평가가 대학 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46.2%, 아니다 28.8%로 전체 응답자의 75%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응답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교육 주체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절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은 지난 70년 교육제도 역사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대학 현장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경험한 교수들의 4분의 3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절반은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류 싸움, 지표 싸움이죠. 숫자 게임에서 누가 이기냐입니다. 수업의 질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지요. 이런 서술형 응답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애초 목적인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대학 교육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대학 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교육부가 대학 교육을 통제하는 구조 형성 72.2%, 대학 교육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변질 66.8%, 평가 지표로 학문의 자율성 훼손 5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사립대학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환경에서 대학이 부패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대학은 전문가 집단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자문과 비판적 견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학과 교육부의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교육부가 대학의 존폐가 달린 평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학의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전문가적 견해로 볼 때 정부가 옳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비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2018년 3월에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는 약간 달라진 방식입니다. 바뀐 평가 방식에 의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진행된다면 대학 교육의 질이 개선이 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37.1%, 아니다 27%로 부정적인 응답이 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이 변화되더라도 모든 대학이 획일적 평가 지표에 평가받기 때문에 1주기 평가와 동일한 준비를 해야 되고 정원 감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설정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정원을 감축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대학 구조 평가에서는 보고서나 계획서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그 배점이 높기 때문에 대학들은 문서를 잘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보고서나 계획서를 잘 만들기 위해 고액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준비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대입 자소서를 준비를 위해 고액 사교육을 받는 것처럼 대학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위해 고액 사교육을 받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 구조 평가라는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도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밖에도 평가 지표의 문제, 평가 결과 신뢰성 문제 등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드러난 문제는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시급한 대학 교육 문제 1위로는 교육부 통제로부터 자율성 회복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사학 부패 해결, 3위는 비수도권 대학 존립 위기 해결, 4위는 대학 서열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4년간 진행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같은 교육부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었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서술형 응답을 보면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사학들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이유로 대학 교수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영업사원이 상품을 팔듯 학생을 취업시키기 위해 영업을 다녀야 하고 겉으로는 자발적이지만 강제적으로 발전기금을 걷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 강의율을 높이기 위해 교수를 더 뽑지는 않고 기존 교수들에게 수업을 더 부담시켜 중등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수업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중 수백 개의 서술형 응답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 지표로 결국 교수들의 교권을 통제하는 도구로 변질, 특히 취업률을 대학을 취업기관으로 전락시킴, 설립재단이 실제 투자 유도보다는 교직원들의 통제 및 급여 삭감 등의 이유와 정당성을 제공하는 발판 제공, 1주기 평가 과정을 비추어 보면 총장 이하 보직 교수들과 그 똘마니 집단들이 된 행정 직원들이 평가를 빙자하여 왕초처럼 군림하며 대학의 주인 행세함. 이상과 같이 많은 교수들이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이유로 대학 당국의 만행과 압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으면 본인들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말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평가권을 직접적으로 갖게 되면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을 훼손될 수가 있다는 우려는 교육부 관계자들도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014년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진행될 당시 교육부의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대한 법률 시안을 살펴보면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학평가위원회의 설립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학 평가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 교육부, 대학 당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평가 지표도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기구로서 대학평가위원회가 존재하면 교육부의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사학의 불리한 지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학평가위원회는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사립대학 비율이 70% 이상 차지하는 일본도 2000년대 초반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기 인구 감소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 정부는 획일적인 평가로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학령기 인구 감소 위기를 대학의 공공성과 질 향상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긴밀한 연구에 따르면 2005년 자율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일본은 학예 이사를 도입하고 이사제도를 개선하고 감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학 당국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 후 우리나라처럼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경상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대학 당국의 학교 운영을 돕기 위해 컨설팅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의 대학 교육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 개혁이 어떤 방향과 절차로 추진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입니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초중등 교육에 심각한 폐해를 주었던 일제고사를 폐지했던 것처럼 대학 구조개혁 평가도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해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학이 재구시를 못할 정도로 다 망가져버려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정원을 맞추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에 사교육 걱정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황폐화된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사항을 이해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에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논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섣불리 추진하려다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급기야 1년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2주기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분명 이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교수의 75%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미 대학이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효과도 없고 오히려 대학 교육을 망가뜨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하루빨리 중단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부실대학 판별과 사전 예방, 또 대학교육 관련 법제도 보완을 위해서 고등교육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역대 정부가 대학 설립을 무분별하게 허용했기 때문에 부실 사학들이 생겨났고 대학 교육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대학들을 판별하기 위해 대학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1주기 대학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아 퇴출 대상으로 지목받은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비행령, 법인 부담금 부족, 교직원 임금 체불 등 부실이 원인입니다. 즉 설립자가 부패와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부실대학을 판별하고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전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사학재단이 운영에 대해 잘못과 비리가 있는지 감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학체제 개혁을 위한 국공립통합 3단계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학체제 개혁을 위한 국공립통합 3단계 방안을 공약하였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어 잘 정착되면 현재 수도권 중심의 사립대학 위주의 대학 서열체제를 해결하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스카이 인서울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과도한 사교육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목표인 대학 교육 질 개선 역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구성되고 5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대학 교육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 구성원이 원하지 않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당장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의
대학 교육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설문 협조 단체인 민교협 상임 공동 의장님이신 김기옥 교수님의 의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에서 이번에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서 상당히 부끄럽고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는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저희 일선에 있는 대학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볼 때 이러한 지금 조사에 참여하신 511분이 전체 대학 교수 사회를 대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70년의 한국 대학 교육을 여실히 보여주는 점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건 잘된 조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기 교수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자성 없이 이 내용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교협을 비롯한 여러 양심적인 그런 교육자들의 여러 단체들에서는 이렇게까지 끌고 오는 동안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교협과 같은 단체가 소수화되어 있는 현실, 그다음에 소수화라는 현실이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숫자적인 소수화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최근 10년 들어서 교육부가 점점 통제를 강하게 이게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사실은 대학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문제 제기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들이 소수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 조사에서도 수많은 교수들의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 대학 개혁 평가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겪고 있는 지금 최소한 10년입니다.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래로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평가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재정 지원 사업을 하나의 빌미로 하여 대학의 여러 가지 형태의 사실상의 평가를 지속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정부는 두 가지를 목적을 하죠. 첫째는 대학의 질이라는 것은 큰 이유라고 하지만 학령 인구 줄이겠다. 그다음에 비리 재단 잡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목표는 다 잘못된 것이다. 첫째, 대학 아까도 발표에서도 얘기되었던 것처럼 설문조사도 얘기되었던 것처럼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지금 인구적인 추세로 보면 20년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현실입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5.3.1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세울 당시로부터도 사실은 이미 당시에 세계 최저 인구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저희와 같은 민교협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교수층들, 심지어 당시에는 교육부조차도 언젠간 이게 큰 재난이 닥칠 거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걸 강행을 했고 김영삼 정부가 그걸 강행했던 여러 가지 이유에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정책 속에서 대학을 이제 대학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수준에서 보면 지금 대학 교수 한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평균 학생 수가 35 내지 40명입니다. 지금 이건 초중 고등학교보다도 기형적으로 높은 수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학령 인구를 앞으로 2023년까지 한 15만 명 정도 줄이게 되면 사실은 교수 한 사람당 학생 수가 이제 비로소 20명 내외로 맞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대학의 질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지 학령 수 감소가 전혀 문제되는 숫자는 아니다라는 걸 일단 하나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2014년 시행됐던 1주기 대학 평가 대학
개혁이란 말이 제가 안 나옵니다. 대학 개학 평가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획일화시키면서 두부의 못판 자르듯이 두부를 이제 대학을 기준으로 잘라냄으로써 사실상 대학의 특성화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뭐 구체적인 상세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수 실장님이 조사 내용을 배경으로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서 사실 각 지역의 여러 가지 특색들을 살릴 수 있는 대학들을 다 날림으로써 사실은 이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틀로 대학을 획일화시키는 그런 현실로 지금 가고 있다는 점, 혹시 요거는 이따가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학재단 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2주기 평가에서는 여실히 재단의 책무성을 가지고 이제 평가로 넣었거든요. 근데 1주기는 그 지표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기 평가, 2주기 평가 모두 사학과 총장 주도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에 있어서 단 0.1점을 가지고 사활을 걷는 상황에서 재단의 모든 비리를 덮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비리 대학이 되면, 부실 대학이 되면 부실 대학에 대한 지표가 떨어진다. 그래서 비리 재단의 문제도 대학 내에서 말할 수 없도록 입을 잠그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되는 것은 비리 대학, 비리 사학은 평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평가가 아니라 이거는 범죄가 있다면 범죄적인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고발 고소 조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엄중하게 검찰적인 어떤 조사를 하면서 이거는 법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극세가 하는 이제 오늘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을 하나 짚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일한 대학의 이제 현실은 대학생들의 사교육비도 늘려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이 과거에는 대학을 적정한 수준에 졸업을 하고 이제 학점을 받고 성적표를 가지면 일정한 정도 커리어를 쌓게 되면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 취업하는 부분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점점 뭐 이건 학령 인구 때문이라고만 말하지만 이건 인구 때문만이 아니라 자본의 문제입니다. 고용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 정부가 고용을 그동안 제대로 늘리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대학생들의 취업을 어렵게 만들었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사교육비를 급증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학생의 스펙의 문제 아시잖아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제는 취업하는데 이제 스펙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천만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스펙 없이 졸업한다라는 것은 취업을 방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2014년의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쓴 거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사교육비 쓴 것이 대략 5배 이상, 초, 중, 고등학교 합해서 대학생이 쓰고 있는 게 5배 이상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대학생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부족한 사교육비를 보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아르바이트 하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대학에 와서 대학 수업 시간에는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교육비를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그야말로 자신의 미래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생 졸업하면서 신불자가 생기잖아요. 자, 대학생 신불자가 생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미래 지식 기반 사회를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조건들은 이제 이를테면 우리나라랑 사교육의 판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일본의 문제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잘 얘기됐던 것처럼 일본도 우리보다는 조금 낫다 할지라도 거의 80% 가까운 학생들이 사립대학을 다니고 있으나 일본은 특수 목적 사업, 뭐 여러 가지 에이스 사업이니 코아 사업이니 뭐 그런 것에다가 중심으로서 특수 목적 사업에다가 지원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대학의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 교부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은 사교육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학생들에 대한 일정한 정도 뭐 지금 한국 장학재단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대학 등록금 비용이 너무 비싼 어떤 조건들, 그다음에 교수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떤 상황들이 결국은 일반 재정 교부금이 없는 한은 대학의 질은 점점 떨어질 거라고
예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기 평가에서는 지금 일정한 정도 일반 교부금을 주기 위해서 60%를 선발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1주기를 통한 많은 대학의 질이 어마어마한 질이 떨어져 있는 형실에서 지금 또 다시 그 2주기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대학의 그야말로 죽어가는 그 대학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교육부를 해체하거나 약화시키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의 판도를 짜겠다고 말을 했으나 지금 이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미래 전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뭐 국가교육회의라는 소위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고등교육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 이제 말미에서도 대안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교육 개혁을 결국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야말로 대학을 위해서 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큰 틀에서는 한국 사회 미래 지식 기반 사회를 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주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는 것들을 마련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기자님들이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맞죠?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